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NBA가 없습니다. 동부 결승이 또 빨리 끝나는 바람에 경기가 없다 보니까 또 하루가 상당히 또 길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들어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레이커스의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레이커스의 감독으로 JJ 레딕이 확정됐다,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독이 일단 오게 되면 그 감독의 사단을 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또 론 론스테인이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어시스턴트 코치가 또 있었고, 맘 메가두라는 또 NBA 전설적인 빅맨도 코치로 왔었고, 대부분 젊은 감독이 오게 되면 그 젊은 감독, 경험이 없는 감독을 보좌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어시스턴트 코치, 또 나이가 많은 어시스턴트 코치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JJ 레딕이 만약에 NBA 감독으로 온다면 어시스턴트 코치진도 아주 빵빵할 것이다. 나이를 떠나서 어시스턴트 코치 경험이 많은 샘 카셀, 그리고 또 제라드 더들리, 이 친구는 르브론 제임스와 또 레이커스 시절에 아주 친했었죠. 여기에다가 썬더를 이끌었던 스캇 브룩스, 그리고 또 지금 왼쪽에 있는 라존 론도까지 어시스턴트 코치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J 레딕은 르브론 제임스와 절친한 사이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NBA 지도자 경험이 없죠. 그래서 현재는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레딕이 온다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캇 브룩스, 라존 론도, 제라드 더들리, 샘 카셀, 자, 이렇게 JJ 레딕을 좀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어시스턴트 코치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또 선임이 되고, 물론 드래프트도 지켜봐야겠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현재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독이 선임돼야 또 르브론 제임스의 행선지도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폴 조지에 대한 또 계약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또 이비차 주바치와 연장 계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퍼스 구단은 주바치를 보시면 이제 코어 롱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선수로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바치는 지난 시즌에 평균 11.7득점, 그리고 9.2리바운드, 필드골이 64.9%,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7.1%, 또 블락샷도 1.2개를 기록하면서 아주 견실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주가가 더 높아졌죠. 32분을 뛰면서 평균 16.2득점, 그리고 9개 이상의 리바운드, 어시스트 하나, 필드골 60%,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61.5%로 활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레이커스 소속이었죠. 하지만 또 클리퍼스로 이적을 해서 매 시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비차 주바치가 발이 또 느리긴 하지만 대신에 또 아주 훌륭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리바운드 능력, 블락샷 능력 전부 다 평균 이상은 됩니다.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애써 다른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뽑은 건 아닙니다만 또 본인들이 성장시킨 이 주바치를 연장 계약으로 붙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폴 조지와 제임스를 클리퍼스가 잔류시키려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폴 조지가 남겠다, 제임스 하든이 직접 클리퍼스에 영원히 뼈를 묻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클리퍼스 구단이 이 폴 조지와 제임스 하든을 잔류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제임스 하든은 지난 시즌 72경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34.3분, 16.6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8.5개고요. 필드골은 좀 떨어졌지만 3점이 38.1%, TS도 61.2%를 찍었습니다. 자, 폴 조지도 지난 시즌 모처럼 건강했죠. 74경기 33.8분을 뛰면서 22득점 이상, 리바운드 5개 이상, 어시스트 3.5개, 3점이 41.3%였습니다. 다만 폴 조지는 LA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만큼의 금액을 주기는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폴 조지는 이제 34살, 35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에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FA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캡이 비어있는 올랜도 매직이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폴 조지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줄 수 있죠. 자, 다만 폴 조지도 고향이 캘리포니아고 또 절친한 제임스 하든이나 카와이 레너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팀을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폴 조지를 잡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른 전력 보강 요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폴 조지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잡는다면 이제 샐러리는 굉장히 빡빡해지는 셈인데, 지금 이 코어대로 클리퍼스는 우승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카와이 레너드와는 시즌 도중에 연장 계약을 맺었고, 주바치를 또 눌러앉히기로 결정을 했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거취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또 지금의 로스터를 구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제임스 하든, 폴 조지, 레너드 이 삼각편대를 또 금세 해체시키는 건 또 엄청난 리스크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홈구장인 인투잇 돔으로 다음 시즌부터 구장을 옮기기 때문에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또 스타 파워, 티켓 파워가 필요한 선수들이 또 반드시 또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폴 조지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맥스 계약은 좀 무리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이라면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폴 조지가 돈 욕심을 부린다면 저는 LA 클리퍼스가 폴 조지에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그런 결정은 결국 팀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폴 조지와 제임스 하든이 팀에 잔류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만 이 두 명의 운명도 아주 궁금합니다. 자, 또 클리퍼스 소식인데요. 터란루 감독이 LA 클리퍼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시즌이 터란루 감독과 클리퍼스가 맺은 계약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규모가 무려 5년에 70밀이었습니다. 1년 평균 뭐 14밀이니까 굉장히 이제 감독의 연봉도 높아졌죠.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디트로이트와 6년 72밀, 거기다가 플러스 2년에 또 계약을 맺었을 때, 이 몬티 윌리엄스 감독의 계약 규모가 약간의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구단과 또 연장 계약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마이크 브라운, 세크라멘토 킹스 감독도 나는 몬티 감독만큼 받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터란루 감독은 몬티 감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5년 70밀이면 LA 클리퍼스의 당분간의 미래와 또 2020년대를 터란루 감독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도중에 카와이 레너드와는 3년 150밀이 넘는 금액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와이 레너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터란루 감독과 계속 호흡을 맞춘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시즌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했죠. 2경기에 나왔습니다만 그마저도 몸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딩은 1라운드 시리즈 2대4 패배였습니다. 이게 지금 클리퍼스가 원하는 그런 성적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인투잇 돔으로 옮기기 직전 터란루 감독과 또 카와이 레너드를 지금 붙잡게 된 거죠. 자, 지난 시즌에 기록을 보시면 필드골을 던지는 그런 이 확률 자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필드골 6위, 3점 성공률 6위였고요. 페이스는 상당히 느린 팀이었지만 지난 시즌에 LA 클리퍼스는 수비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었고 경기를 봤을 때 슈퍼스타들이 많지만 무언가 다이내믹하거나 혹은 또 운동 능력을 또 빵빵 발휘하면서 림을 내리찍는 그런 하이플라이어들이 있는 팀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클리퍼스가 지금의 이 코어들을 2, 3년만 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터란루 감독을 그 클리퍼스의 수장으로 2020년대 말까지 2020년대가 끝나는 날까지 터란루 감독은 클리퍼스를 이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이 브라이언 윈드호스트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내에서 도노반 미첼의 역할이 현재 레이커스의 르브론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윈드호스트는 어릴 때부터 르브론 제임스가 저연차일 때부터 르브론 제임스를 또 취재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클리블랜드와 도노반 미첼 사이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반 미첼이 클리블랜드 내에서의 생활을 딱히 행복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노반 미첼이 유타 재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유타 재즈의 이 지역색 자체는 흑인들이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도노반 미첼은 또 뉴욕 근처에서 나고 자랐고 또 클리블랜드 자체가 또 원래는 미국 중부 도시긴 합니다만 또 흑인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도노반 미첼이 슈퍼스타긴 합니다만 굉장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원하거나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노반 미첼이 클리블랜드를 떠나는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데리어스 갈랜드의 이런 이 행보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에반 모블리라는 또 확실한 구심점도 있고 또 제러드 알렌의 트레이드 루머를 떠나서 제러드 알렌이 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충분히 좋은 그런 선수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또 미래가 밝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의 유니폼을 좀 더 입고 활약을 한다면 괜히 도노반 미첼이 전성기에 다른 팀에 가서 또 리빌딩 과정을 겪고 고생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지금의 클리블랜드에서 저는 더욱더 커리어를 갈고 닦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독도 바꿨고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은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보스턴에게 지기 전까지 그래도 2라운드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콘리가 지난 서부 컨퍼런스 결승 4차전 이후에 인터뷰에서 동료들을 극찬했습니다. 특히나 칼 앤서니 타운스와 앤서니 에드워즈 때문에 농구가 더 재밌고 얘네들이랑 농구를 하니까 15살 때 막 공원에서 농구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나는 미네소타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미네소타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진솔하게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일 테지만 지금 미네소타가 기사회생하기 위해서 가장 반전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건 결국 미네소타가 지금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있는 에드워즈와 칼 앤서니 타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농구가 너무 재밌어졌고 나를 굉장히 젊게 만들어주고 내가 15살 때로 돌아간 것처럼 해주고 다 얘네들 때문이다. 얘네들 때문에 농구가 너무 재밌다. 나 미네소타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팀워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괜히 이 미네소타가 덴버 너게츠를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에서 꺾은 날 니콜라 요키치가 마이크 콘리를 칭찬한 게 아니죠.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콘리의 이런 인터뷰가 저는 본인의 진솔한 생각도 더했지만 나름의 또 의도가 다분했던 그런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미네소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홈으로 돌아가서 5차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동기부여와 그리고 또 반전된 분위기 속에 내일 댈러스 매버릭스와 서부 컨퍼런스 결승 5차전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행보도 아주 궁금합니다. 이제 NBA 드래프트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4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원래는 브로니 제임스가 10개 팀들과 워크아웃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2팀 빼고는 나머지 8개 팀과의 워크아웃은 전부 다 취소했다고 해요. 그 두 팀이 바로 LA 레이커스와 그리고 피닉스 선즈입니다. 샴지의 보도기 때문에 아주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22순위 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라운드 22순위 픽과 그 다음에 나시어 리트를 또 함께 묶어서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22순위 지명권으로 브로니 제임스를 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픽업을 해서 브로니 제임스를 꼽는 셈인데 지금 막 드래프트에서는 브로니 제임스를 1라운드로 꼽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닉스 선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브로니 제임스도 지금 본인은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과의 워크아웃을 취소할 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또 LA 레이커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또 뛰고 있는 곳이고 굉장히 커넥션이 강하기 때문에 피닉스와 또 LA 레이커스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과는 워크아웃을 취소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 드래프트가 흉작이네, 좋은 선수가 별로 없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 드래프트에 또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로니 제임스 행보에 따라서 아버지인 르브론 제임스의 그런 생각들도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드래프트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샘 프레스 단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시즌에서 리바운드가 좀 약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거 놀랍지 않다. 다만 빈공 때문에 이렇게 고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사실 대부분의 수비 지표가 더욱더 발전하지 공격이 엄청나게 향상되거나 아니면은 페이스가 더 빨라져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거나 볼륨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샘 프레스 단장의 이런 인터뷰에는 빈약한 공격이 아쉬웠다,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뉘앙스는 들어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발전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프레스 단장 같은 경우에는 팀을 예전 샌안토니 스퍼스 때부터 굉장히 잘 관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나 선수들을 상당히 잘 뽑기도 하지만 트레이드도 잘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할 때 가장 이 샘 프레스 단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당장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자산보다는 어음을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드래프트 픽, 지금도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조시 기디라는 또 트레이드 칩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단장도 팀의 리바운드가 약하다는 건 알고 있죠. 인사이드가 헐겁다는 건 알고 있고 챗 홈그랜이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분명히 약점을 메우려는 움직임을 할 텐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트레이드 시장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드래프트도 워낙 잘 뽑지만 이번에는 트레이드 시장에
또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NBA는 또 비시즌은 단장들의 게임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유능한 단장이 있는 팀이 그만큼 오프시즌 때 내실 있는 그런 행보를 가져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OKC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가 브라이언 키프 감독을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독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구단 역대 26번째 감독으로 브라이언 키프를 지명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부터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이제 NBA의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재임을 했었으니까 지금 NBA에서만 17년, 20년 가까이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슈퍼소닉스, 썬더에서 이미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데뷔를 했었고, 이후에 뉴욕 닉스, 또 LA 레이커스, 또다시 썬더로 돌아왔었고, 이후에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워싱턴 위저즈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20년 가까이 헤드코치 경험 없이 활동하고 있는 코치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의 그런 티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물이라 볼 수가 있겠고, 워싱턴 위저즈는 카일 쿠즈마, 타이어스 존스,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 베테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테랑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매물로 쓰는 거는 단장의 역할이고, 감독은, 이 브라이언 키프 감독은 빌랄 쿨리발리라든지 아니면은 조던 풀, 이렇게 연건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데니 아브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지금 마이애미 히트와 연장 계약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더 보도를 했었죠. 지금 마이애미는 뱀 아데바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지금 지미 버틀러에 대한 연장 계약 이야기는 아예 들리질 않는다. 이렇게 또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미 버틀러를 재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재영입을 하려면 버틀러가 FA로 풀리는 그 시기까지 1년을 더 기다리던지 아니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샐러리 캡이 또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드는 상당히 또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미 버틀러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1년 뒤에 또 큰 금액의 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 당시에 벤 시몬스가 사실 언해피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미 버틀러와 약간은 겹치기 때문에 역할이. 그래서 결국 벤 시몬스를 택한 셈이고, 그리고 토바스 해리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지미 버틀러는 결국 팀을 떠나게 됐었는데, 그 선택이 결국 지금 필라델피아의 현 주소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다시 버틀러를 영입한다고 해서 그 5년 전에 버틀러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설왕설래가 있을 듯하고,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외에도 버틀러에게 돈다발을 안길 수 있는 한 두어 팀이 더 존재한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미 버틀러가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지미 버틀러의 출전 경기를 보시면 58경기, 52경기, 57경기, 그 다음에 64경기, 60경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소 20경기 이상은 빠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에게 만약에 정말 큰 금액을 배팅한다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미 버틀러가 마이애미를 떠나게 될지 아니면 다른 팀과 본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의 계약을 맺고 마지막 불꽃을 태울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 이런저런 NBA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내일은 미네소타와 댈러스의 컨퍼런스 결승 5차전이 열리죠. 그래서 이 경기도 또 리뷰하면서 또 주말 컨텐츠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